법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치주의란 법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전에는 왕이나 귀족 등이 어떤 국가의 어떤 대소사를 다 결정을 했죠. 세금을 얼마를 걷는다든지, 학교를 세우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다든지 하는 게 시민들의 의사나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마련된 게 아니라 왕이나 귀족이 다 얘네가 독점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왕정 사회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됐잖아요. 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을 한 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왕,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법치주의의 반대말이 바로 인치입니다. 인치. 사람이 통치하는 게 인치고요. 그러니까 인치나 왕정주의를 의미를 하죠. 이 법치주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일단 법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따라야 한다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만을 강조하는 거고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악법이라는 거는 법이 있긴 있는데 이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안 되는 법인 거예요.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없지만 이를테면 모든 어린이는 7시에 일어나야 한다. 이런 법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어린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좀 침해를 하죠. 좀 더 자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더 일찍 일어나고 싶기도 한데 모든 어린이는 저녁 9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 어기면 처벌. 이런 법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법이 실제로 생겼다면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법도 법이다. 그런데 반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법치주의를 한 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한 거지 이런 이상한 법 만들 거면 왕정이랑 다를 게 없다 라고 보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7시에 모든 어린이는 9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 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의 절차보다는 절차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목적과 내용, 이런 법의 내용, 어떤 법을 만들 거냐 하는 것도 다 고려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당해야 된다라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익혀야 되는데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잘 등장하는 게 바로 그 나치, 히틀러, 영화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접하셨죠? 대표적인 이제 독일의 독재자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행정부가 법률, 입법에 관한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냥 그때 행정부의 대장이 자기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법이든 다 만들 수 있다. 심지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헌법이라는 건 아까 말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같은 가치를 담고 있는 법인데 헌법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뭐든 다 만들 수 있어. 그럼 이거 왕정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만을 강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악용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만 지켰다면 독재 정권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위헌 법률 심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준이 되는 헌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법률이 어떤 게 만들어지면 이 법률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어린이는 7시에 일어나야 돼. 이런 법률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법률이 어떤 사람이 이거 이상해. 너무 이거 좀 그래. 어린이들의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해. 라고 생각을 하면 이 헌법에 이게 부합하는 법률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헌재에서 봤을 때 이 법률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괜찮지만 이렇게 어떤 자율성 같은 거는 너무 침해를 하고 있다. 안 되겠다. 이 법률을 없애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없애! 네, 좋은 곳이죠. 그렇게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을 두는 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특성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원래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나왔다. 둘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을 하지만 이제 독재자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한다.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한 통치를 한다는 점에서는 두 개가 이제 공통적이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서로 상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을 일단 만들잖아요. 법이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법대로 하자라는 게 이제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쭉 가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드는데 동의를 했을지 몰라도 이 법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생각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세대가 교체되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의 구성이 점차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지 이제 한 30년이 지났어요. 그럼 30년 후에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딱 법과 이 민주주의의 어떤 긴장이 생겨요. 민주주의에 따른다면 국민들이 이제 원하지 않으니까 이 법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법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절차는 그렇게 막 간단하진 않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다 투표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투표까지 걸리는 이 시간적 괴리감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서로 긴장하고 대립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만들거나 이제 국민의 뜻에 맞게 바꿔가지고 이 긴장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라는 거고 또 법치주의의 애초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민주주의도 법치주의 틀 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양측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제 추구될 수 있다. 네,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이런 관계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